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타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일단은 받아봤지만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전부 다 엮여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너무 큰 과몰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몰입을 하시더라도 선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에 가족분들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몰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타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도 내주셨고 늦은 시간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자, 일단은 타자님 오늘 솔직히 이야기를 예. 제보하시기까지는 네. 꽤나 고민이 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기 돌비 엄청 애청자인데 몇 년을 들었어요. 몇 네. 년을 듣고 저도 이제 뭐 귀신을 좀 자주 보기도 하고 예.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좀 많이 요새 힘든 일이 많아서 네. 이거 조금 얘기를 해서 조심도 하시고 만약에 저랑 이런 비슷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제 있는 한 섬으로 가게 될 거고, 하지만 섬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너무나 노출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돌비섬이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한 섬으로 출발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타잔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타잔이죠.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실화이고요. 이 이야기를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그 일을 겪으신 할머니의 마을 지인분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할머니 지인들의 몇 대를 걸쳐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적고 적은 이야기를 많은 귀족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섬 출신이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렸을 때 뱃일을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해녀 일을 하셨습니다. 오. 어머님 윗댁께서는 돌비섬에서 만신 만명이 되셨어요. 오. 지금은 그 말이 왜곡이 돼서 만신 말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만신이라고 불리는 무당분들 중에 정말 큰 신을 모시는 분들께서 예전의 말로 만신 만명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야기를 이어서 그분 저희 할머니의 친구분이시며 어릴 때 엄청난 신병을 앓으셨어요. 그 무당 할머님께서는요. 꿈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른 곳이 아닌 꼭 그 섬이어야지만 한다. 오.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야. 그리고 다른 이가 아닌 꼭 너여야 해. 그런 류의 꿈을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꿈을 많이 꾸셨다고 해요. 10대 초부터 너무 심각하게 신병을 앓아서 신을 모시게 됐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싫으셨는데 신의 벌전이라고 하죠. 신을 받지 않으면 벌전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친구분께서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이야기의 편의상 이분을 무당 할머님이라고 제가 칭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만신 말명 분의 영향을 받으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너무 예지몽을 잘 꾸시는데 너무 상세하게 꾸시게 돼요. 예. 제가 자라나면서 많이 느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어머님한테 말을 안 하고 차를 바꿨어요. 파란색 차를 몰래 바꿨는데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야, 너 엄마가 차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 왜 바꿨어? 아니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너 차 바꿨지. 파란색이지. 그 차는 아니야. 그 차 말고 다른 차를 타야 된다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고 다른 경험에서 간략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다사다난한 인생을 좀 살면서 집에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갈 집을 볼 때 꼭 어머님을 모시고 가거든요. 한 번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을 중개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엄마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물을 틀어보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른 방을 보다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에 손을 딱 대주면서 저보러 눈으로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를 풍기신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나가서 그 집을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대피하듯이 골목길로 피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셨는데 중개인 분한테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하면 중개자님이 막 갑자기 말을 엄청 심하게 떠시면서 예, 여기서 한 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집이다. 이런 약간 짧은 이야기인데 종종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박수의 재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안이 막 엄청나게 튀어서 어디를 가면 무조건적으로 보이거나 네. 그러진 않는데 약간 몸이 안 좋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데 이상하리만큼 한기를 느끼면 꼭 보여요. 오. 네, 몇 달 전이죠. 여자친구랑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돌비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 섬의 이야기는 저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 30년 전 대략적인 표현으로 한 90년대쯤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돌비섬에서 제일 큰 엄청난 대궐에서 사셨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두 분이 계셨고 저희 돌비섬의 뒷산이 엄청나게 큰데 3분의 2 정도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산이셔요. 그쪽에는 소나무도 굉장히 많지만 대나무 숲도 쭉 있어요. 그 돌비섬에는 현지인들도 모르는 동서남북의 장승들이 있어요. 네. 대대손손 그 예를 지키고 치성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오로지 거기에서 머무는 무당분과 그분의 제자분들만 현지인들 몰래 치성을 올려야 했대요. 예.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저희 엄마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의 장승을 빼고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그 장소는 대나무 숲에 있는 입구에 있어요. 장승 2개가 마치 입구처럼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승 2개 근처는 정말 희한하게 진흙이 굉장히 잘 생기는 이상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외도를 해서 낳으신 배다른 형제이시고 형제 중에 막내이셔요.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는데 재력을 쌓지 못해서 살림이 여의치가 않아서인지 저를 낳고 저를 경기도에서 낳으셨는데 예. 제가 칠삭동이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내고 산부인과를 나오자마자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바로? 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섬에 갓난아기 때 가게 돼서 바뀌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저는 할머니가 2분이시게 되신 거죠. 할아버지의 본부인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친할머니가 있으신 거죠. 그렇게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거친 바닷바람 소리랑 거친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5살, 6살 무렵까지 그쪽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와 동시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갑작스럽게요. 이유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그 입구를 한참 지나면 그 풀도 안 자라나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땅에 가족 선산 묘지가 있어요. 그 일이 생긴 후에는 친할머니의 묘를 파묘를 해서 화장을 시키게 돼요. 본 부인이신 할머니께서는 제가 배다른 손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친손자인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조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한옥이었거든요. 그 대궐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놀기도 좋고 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무슨 이유이신지 저에게는 화를 안 내셨지만
그 몇몇 방들은 절대적으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던 방들이 꽤나 많았어요. 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까지의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제가 바다를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네. 물장구를 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또 물놀이가 하고 싶구나 뭐 이래서 이제 물을 떠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다를 들어가면 허리춤 이상 들어오면 온몸에 쥐가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지럽고 죽을 뻔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을 빠뜨렸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뭔데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5일이 끝난 날 밤에 갑자기 신정지를 일으키시고 돌아가셔요. 오? 근데 뭔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나는 내 차례가 아닌데 왜? 하면서 화를 나시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체 뭘까?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 아직까지 그 이유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혹시나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 시참이 끝난 후에 여쭈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뭔가 알고 돌아가서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어머니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쪽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치를 떨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알려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야기에 돌아가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도중에 예. 파도가 너무 심하고 산바람도 너무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놀이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또 그런 신용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펌프질을 해서 빨간 다라이에 그 일반 동그란 다라이가 아니고 엄청 욕조처럼 큰 다라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거기서 저는 신나게 놀다가 잠이 들어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그 옆에서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무시다가 그 한옥옥체 그런 전통집들에서 이제 나무 삐걱삐걱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갑자기 삐걱삐걱 하는 이런 약간 비슷한 소리에 깨어나셨대요. 일어나자마자 옆을 봤더니 제가 없어졌대요. 그 어린 제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집이 너무 큰 대궐이니까 이쪽 저쪽을 찾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부엌 쪽으로 한참 찾다가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 아시나요? 엄청 큰 밥솥. 부엌이 여러 개가 있던 걸로 아는데 가마솥이 있는 부엌이 있고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밥솥이 있는 부엌이 있던 걸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이 있는 부엌에서 제가 밥솥을 열고 손으로 미친 듯이 밥을 먹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냥 막 우걱우걱 씹으면서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그냥 먹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놀라서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대시면서 놀라셔서 우리 똥강아지 안 돼. 손 다친다. 손 대인다. 이러시면서 헐레벌떡 다가가서 저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를 밀쳤다고 해요. 근데 그 힘이 5살, 6살 그 또래 아이가 낼 수 없는 정말 괴력의 힘이었대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딱 째려보면서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다시 왔어. 재밌어질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여기 모든 게 다 내 거야. 배고프다니까? 하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부엌을 나가서 사라졌대요. 마치 동물이 지나가듯이 이 집 구조를 훤히 깨듯이 사라졌대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민신 것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시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정신을 좀 천천히 차리시고 할머니께서 천천히 한 곳 한 곳을 집을 찾아다녔지만 제가 보이질 않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 찾다 보니 그곳이 섬이어서 그런지 아주 빠르게 밤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것이 왔구나. 다시 왔구나. 손이 왔구나. 그것이 왔어. 그것이 이곳이. 그래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참을 그리 계시다가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내가 이러면 아니 된다 싶으셔서
얼른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어.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집으로 다들 좀 오셔달라. 얼른 오니라 부탁 좀 하면서 이리저리 부탁을 하고 다니셨대요. 전화도 하고 근처 집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머니는 저를 너무 찾으러 다니신 것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해서 잠깐 대걸 입구에 있는 정면에 있는 그 안방 그쪽에서 건물이 통째로 안방이에요. 예. 거기에서 그 집 기둥에서 잠깐 졸으셨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외도를 한 진짜 할머니죠. 그 할머님의 무덤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누군가와 마치 궁놀이를 하듯이 양손에 무당들이 들고 있는 그 딸랑이 있잖아요. 예. 방울? 그걸 방울이요. 예. 방울을 굿할 때 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양손에 그걸 들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와 함께 거기서 무덤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 꿈을 꾸신 할머니께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깼는데 도움을 요청하신 마을 분들이 이미 모이셔서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대요. 이때 그 마을 이장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때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이후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시는데 저의 기준에서 아마 이장님이랑 무당 할머님이 안 계셨으면 마치 이 앞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심각하네. 됐거든요. 예. 여튼 할머니께서는 그 꿈을 꾸시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 손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다. 큰 소리로 얘기했어. 나 우리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그곳 같아. 근데 그곳은 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면 안 돼. 다들 힘이 들 거야. 그리고 스며들 거야. 손이 왔어. 그게 왔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을 지인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몇몇 분들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시게 돼요. 이 손을 대해서 알고 계신 마을 지인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예. 그 섬에는 한쪽 숲이 대나무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종님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나무 숲은 절대로 특히나 바다가 가까이 있는 섬 안에 있는 대나무 숲은 낮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하듯이 대나무 숲은 낮에 들어가도 정말 위험할 정도로 무기가 강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와 동시에 정말 홀리기도 좋은 곳이 대나무 숲이에요. 왜냐면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꾸신 할머니는 그래도 들어가야 돼. 우리 강아지가 거기에 있어.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묘지가 대나무 숲 안에 있어요. 오, 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묘지에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자라나지 않고 잡초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께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손주를 찾아야 하니 각자 횃불이라도 켜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을 인원 중 한 분이 그쪽 대나무 숲에 양바람이 너무 심해서 촛불을 켜고 그 왜 캔들 워머처럼 촛불을 키워서 워머처럼 이렇게 닫아놓고 다니는 게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켜서 각자 가지고 가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할아버지 댁 창고에서 그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챙겨서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할머니는 무슨 가면 같은 걸 쓰시고 그걸 저는 왜 쓴지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에 쓰던 조선시대 때 쓸 법한 그런 벼스로 만든 비옷이라고 할까요? 그거와 가면을 쓰시게 돼요. 근데 그 가면 같은 게 우리나라 전통 가면은 맞는데 하회탈 같은 가면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조각이 되어 있고 가면 옆에 넓은 선이 양쪽에 달려있고 그것을 머리에 묶어가지고 머리 안쪽으로 끼워 넣는 오. 그런 탈이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제 느낌상엔 앵마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섬에 있던 유일한 할머니와 친구분이자 인생을 같이 지내셨던 이야기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마고 무당 할머님께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본어로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야, 큰일 났어. 그게 왔어. 손이 왔어. 당장 도와주고 그 손이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한국말로 할 수 없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친구분께서 일본어로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당장 갈게. 이 손주가 위험해. 그 손이 돌아왔어. 마치 근데 그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당장 바로 달려갈게 라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몇 대에 걸친 이 손을 단명시켜야 된다고, 끝내야 된다고 마을 주민께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와 연이 깊은 몇몇 분들한테 창고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사람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가면과 일본어가 새겨진, 꽃이 새겨진 자수를 새긴 복조리를 한 명씩 나눠서 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가면은 벗지 말고 복조리는 몸에 간수를 해야 신신당부를 해. 속옷은 넣어라. 어떻게든 몸에 지녀라 하면서 이제 주의를 계속 주셔요. 그리고 그 마을 분들의 지인과 함께 돌비선의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때 할머니와 연이 깊은 분들은 그 알고 계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족 선산묘에 함께 가기로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곳을 찾고요. 그래서 할머니 일행분들은 할아버지의 뒷마당을 지나서 그 선산묘 입구로 가는 곳을 타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뒷마당을 지나서 비싼 입구에 딱 들어선 순간에 뭔가 산이, 그리고 그 섬이 할머니와 할머니 일행분들을 막는 것처럼 갑자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와 일행분들이 몸이 다 얼어버렸대요. 마치 소리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같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할머니께서 배에 정말 힘을 주시고 호탕을 딱 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정신 차려. 내 손주를 찾아야 된다. 진짜 도와달라. 제발 도와달라. 연시 계속 그 부탁을 하셨대요. 그분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숨을 죽인 채로 조심스럽게 촛불 워머를 각자 들고 이제 대나무 숲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시게 돼요. 무섭다. 그런데 그 대나무 숲까지 가는 길이 짧지만은 않아요. 그 섬이 굉장히 복잡하고 착각하기 쉽대요. 그 현지인들도 그 섬에 들어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대요. 그래서 산길을 좀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표시를 해둬요. 이렇게 끈으로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근데 이제 그 표시된 부분들을 따라서 할머니와 일행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대나무 숲 입구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할머니의 친구분인 무당 할머님과 제자분이 정통 가면을 쓰시고 무당의 전통 의상을 있잖아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제자분과 당도를 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장승이 보이는 쪽이 아닌 별장 뒤쪽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님이 무당 할머님을 만나셔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이다 하면서 각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장승의 입구를 가게 돼요. 오른쪽은 무당 할머님께서 가게 되시고요. 왼쪽은 저희 할머니께서 각자 확인을 하시게 돼요. 근데 장승 양쪽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짐승의 피인 건지 사람의 피인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등불을 가까이 대고 확인을 하시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다급히 그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께서 저희 할머님 쪽으로 다가와서 저희 할머님을 일으켜 주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무당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님을 보시고 장승 쪽을 촛불을 갖다 대는데
마치 사람 얼굴 같은 게 정면 얼굴이 아닌 옆모습의 사람 얼굴 같은 느낌을 딱 받으시면서 숨이 멎을 듯하게 놀라시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는 빗속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맞바람이 쳤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고요해지면서 아주 조용해졌대요. 바닷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너무 이상한 듯이 고요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뒤에 귓속에서 뭔가 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옆에서 바로 들리는 것처럼. 처음엔 천천히지만 하지만 점점 빠르게 들리셨다고 해요. 찌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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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군가 어디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다가오는 듯한 반복적인 소리에 할머니는 자기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지 하고 뒤를 보았어요. 그때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전부 다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안고 벌벌 떨기 시작하셨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나서 한 2-30초가 지났을까요? 그 나무로 된 집에 문을 열고 닫고 하면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약간 끼익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할머니와 이행분들은 그 소리를 따라서 문을 향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너무 오래된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별장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한 30초, 1분 그 정도 됐을까? 제가 거기서 나타나요. 흑범벅이 되고 제가 할머니를 딱 바라보면서 갑자기 일본어로, 저는 일본어를 지금도 잘 구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 어린 제가 일본어로 할머니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안녕 할머니? 나 왔어. 내가 여기 왔어. 근데 말이야, 할머니도 알걸?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알고 있지? 할머니는 나랑 가야 할 곳이 있어. 가자. 그래서 빨리 할 거 하면서 일본말로 그 말을 계속 했대요. 근데 그 말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한 번도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일본어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제가 일본어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모든 일행분들이 어른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그 별장에 내려와서 진흙 범벅이 된 그 대나무 숲을 가볍게 사뿐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대요.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장승이 서 있는 숲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마을 지인분들과 할머니도, 그리고 무당 할머님과 제자분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바로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지역이 조금 특이하게 진흙이 있어요. 다른 곳은 없는데 분명 없었던 것 같은 진흙을 피해서 밟으셨는데 그 진흙이 무릎 거의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누가 이렇게 다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눈치조차 채지 못했는데 다리들이 다 거기에 무릎 가까이 차 있더래요. 그래서 저를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외치셨대요. 거의 반쯤 우시는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 왜 안 되는, 얼른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애기를 어떡하나, 막 이 말을 하는 도중에 할머니께서 엄청난 충격을 먹으신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을 잃으셔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한참 후에 깨어나시게 돼요. 근데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지어놓으신 그 아주 오래된 별장에서 깨어나시게 돼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아주 역한 비린내를 맡으셨대요. 동물 사체나 뭐 이런 생선 비린내, 다른 게 혼합적으로 썩은 내 같은 그런 냄새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 전날 드셨던 것들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개어내셨대요. 말을 하기 전에. 너무 그 냄새가 너무 역했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무당 친구분한테 야 이게 무슨 냄새고, 이게 뭔 냄새요? 그래서 빨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기 꺼려 하시면서 무당 할머님께서 잠깐의 아무 말을 안 하고 정적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할머님께 말씀을 하셔요.
무당 할머니께서 말은 충격 먹지 말고 너그 손주가 먹혔어 하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시게 돼요. 예. 뭘 보여주시냐면 생선이랑 토끼가 갈기갈기 껴진 채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식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이어서 무당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네 기억하지? 우리 어릴 때 네 동생 친구 기억하지? 그것들이 죽은 네 동생과 네 동생의 친구, 그리고 손이 먹은 네 동생 친구, 그리고 죽은 네 동생 기억하기 싫겠지만 무섭겠지만 네가 정신을 차려 강하게 마음을 먹어요. 정신 차려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네 동생 친구의 언니가 네 남편이랑 붙어 먹었던데 이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게 그 여자, 그 여자가 손이 든 것이요. 그것이 손이 됐고 그 손이 네 손주한테 갔어. 정신 차리고 얼른 가라. 그곳으로 가야 돼. 네 남편을 데리고 간 것도 그것들일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신들이 그 개워냈으면 힘드시잖아요. 맞죠. 저희도 술 먹고 나서 개워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요. 가자, 들어가자. 내 손주가 날 기다릴 것이라고. 오. 꼭 가야 돼. 하고 할머니와 마을 친구,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과 같이 대나무 숲을 들어가시게 돼요. 한참을 지나서 그 성산묘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그곳에 당도를 하시게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거기서 쓰러져서 이때까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할머님께서 발견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저의 모습이 진흙이랑 피랑 범벅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을 하신대요. 와. 머리에도 피가 묻어 있고 손톱이랑 그 손톱 사이랑 발에서 막 비린내가 진동해요. 근데 할머니께서 너무 그 냄새가 역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가갔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서 할매가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손주 때문에 미안하다 했는데 마을 지인분께서 괜찮다고 정말 찾아서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제가 제일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 섬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할머님, 모든 할아버님, 저한테는 할머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괜찮다, 찾아서 괜찮다, 빨리 조치를 취하자고. 마을 분들께서도 그 냄새를 참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를 지게 있잖아요. 그 볕이나 이런 거를 지고 가는 그 지게에다가 저를 업고 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돼요. 무당 할머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제자분한테 당장 얼른 집에 가서 연락을 돌리라고 해요. 예. 다들 오시라고 해요. 이건 나의 신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시다. 그분들을 모셔야 될 것 같다. 나 혼자 감당할 손이 아니다. 이건 내 윗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세 분이라는 분들이 육지에 만신 분들이세요. 오. 그래서 그 세 분께 연락을 돌리게 시키세요. 그리고 제자분께서 그 명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육지에 만신부당 세 분이 그 섬에 며칠 후 당도를 하시는데요. 네. 그 사이에 섬에서는 이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저희 할머니랑 마을 지인들과 함께 이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하고 네. 그 말을 전달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저를 찾기 전에 나눠드렸던 그 일본어가 적혀있는 그 꽃자수가 적혀있는 목조리를 받아서 다른 주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마솥 궁에 넣고 모든 그 목조리를 태워요. 그리고 나서 할머님께서는 다른 창고에 가셔서 남은 목조리를 챙겨서 다시 마을 지인분들께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나누어 드리고, 할머님은 무당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돼요. 그리고 이장님께 말을 전달했을 네. 이장님은 정말 듣고 놀라시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다시 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 전에 아까 그 할아버지의 별장에서 무당 할머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할머니의 동생과 동생 친구분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마을 섬에 똘비 섬에서 너무 큰 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님 무당께서 이장님과 만일에 대비해서 네.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꼭 이 다시 생길 줄 직감을 하신 건데 확신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장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마을 중심지에 있는 빈집을 무당 할머님과 저희 할머니께서 그곳으로 같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장소에 가셔요. 와. 그리고 이장님과 저희 무당 할머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저희 할머님께 그동안 죄를 지냈던 곳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게 돼요. 무당 할머님께서는 저희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다. 오. 하지만 너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네 동생이 엮여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할머님은 오히려 무당 할머님한테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언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약간 마음적으로 안도를 작게나마 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을 중앙신당집이라고 할게요. 예. 중앙신당집에 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지기에 실어서 제가 그 근처를 가니까 갑자기 의식을 차렸대요. 의식이 분명히 잃어 있었는데 예. 그 근처에 점점 다가갈수록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까워질수록 제가 크게 소리를 쳤어요. 예. 민호로 하면서. 근데 이 뜻이 뭔지 전 처음에 몰랐어요. 혹시나 이 모든 일을 대비해서 그 섬에 그 산에 강도를 하실 때 예. 제자분께서 준비한 결계 끈이죠. 그 끈과 마을 지인분들이 준비하신 밧줄 끈을 이중으로 엮어서 가져가셨는데 그 지게에다가 저를 묶어서 가지고 갔대요. 오. 근데 저는 그때 일본어로 와타시와 미노루 하면서 외성을 막 질렀대요. 이 뜻이 뭐지? 하고 했는데 이 뜻이 일본어로 수확하다는 뜻이래요. 뜻을 해석해보면 나를 가질 거다. 나를 수확해 가겠다. 약간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중앙에 있던 재를 올리던 신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를 올리던 곳에 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결계와 그 이중 결계가 된 끈을 제 몸에 이렇게 둘러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분께서는 그 결계도 마지노선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다시 재를 올려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예. 그때 이제 육지에 그 세 분 만신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매 새벽과 저녁에 물을 뜨고 치성을 올리시고, 무당 제자분께서는 산 꼭대기에 그 신당이 있는 근처가 꼭대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치성을 따드렸대요. 그리고 무당 할머님은 저를 지키시면서 빠른 당도를 기원하시면서 치성을 올리셨대요. 이 마을의 이야기 시작에 말씀드렸던 동서남북의 장승의 이장님이랑 마을 지인분들한테 무당 할머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까 할머님이 나눠줬던 복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더 챙겨서 그 장승의 위치를 현지인들이 모르는데 그곳을 알려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땅을 파서 그 복조리를 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러면서 이제 치성을 계속 들이시는 거죠. 그 육지의 만신 세 분이 오시기 전까지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 육지의 만신분들이 이 똘비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제자분들을 다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희한하게 누군가 사고를 나게 하는 것처럼 제자분들만 사고가 났대요. 우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지금도 몸이 떨리고요. 그렇게 그 어렵사리 너무나도 저를 위해 감사하게도
이 어려움을 다 디딛고 이제 육지 만신무당분들이 섬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께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제를 올릴 음식을 엄청나게 그동안 하고 계셨어요. 거하게 차리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서남북의 장승 앞에 한 만신무당 한 분 한 분이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아요. 이야. 그리고 상을 차리고 그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이랑 저희 할머님께서는 그 중앙 신당에 있는 저를 지키면서 치성을 올리세요. 근데 저는 그 상에 묶여서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렇죠.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예.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아까 결계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분께서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저를 해야 할까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조개를 넣은 그 천을 묶어서 임방에로 넣어놓고 목조리는 그 밧줄과 이중으로 덧대어서 저를 그 제 상에 저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묶어놓으셨대요. 예. 그리고 남은 그 목조리 안에 있는 게 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목조리를 담아서 제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만신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새벽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손이 드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손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각자 이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 하고 제자분께서는 치성을 올리고 계셨고 저희 할머님께서는 짐을 챙겨오세요. 그리고 마을의 그 중앙에 있는 신당 앞에서 짐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서남북에 있는 만신분들께서 거의 12시간, 13시간을 손을 쫓아내는 죄를 친듯이 하셔요. 그 죄를 끝마치고 나서 저희 할머니와 모든 인생을 함께한 무당 할머님께서 그 죄가 끝나고 3일이 되지 않는 날에 예. 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약간 대수대명을 헐.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희 무당 할머님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저를 지키고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무당 할머님께서 할머니한테 그러셨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아쉬움이 나고 너와 삶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와 나의 손주를 위해서 나의 숙명을 위해서 이 손은 내가 안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것이 하시고 하지만 그 손은 분명 다시 올 것이야. 하지만 또한 내가 최대한 품을 것이야 라고 할머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하지만 이게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 신은 후대에게 맡기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할머님이 중마고시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우셨대요. 그 말을 하는 친구 무당 분이 네.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그 죄를 받는 도중에 그 무당 할머님 제자님한테 제가 말을 일본어로 계속했대요. 그래서 저를 중앙에서 이제 하고 있던 신당에 할머님께서 짐을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자님 뒤에서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애를 쓰시고 계셨는데 제가 막 일본어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할머님께서는 직감적으로 느끼셨대요. 네. 이 손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귀담아 듣지 말아야겠다. 아, 그렇지. 그래야 우리 강아지가 돌아온다. 우리 내 강아지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너는 절대 내 손주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내 친구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손주는 아닐 된다고. 그렇게 저도 이게 눌림 굿인지 테마 굿인지 모를 그것을 겪고 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제가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 대나무 숲과 그 섬의 길 그리고 변속에서 토하는 장면의 저를 기억을 해요. 순간순간만. 네. 근데 그럴 때가 제가 사고 날 때 그렇거든요. 오.
꼭 사고 날 때 그 생각이 나요. 사고 난 날의 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겪었던 일들이 그 토하는 거, 그리고 그 무덤,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제가 일부러를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믿기고 지금도 무서운데 뭐 신이 들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손이 굶주린 삶을 살았던 걸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다시는 제가 그 섬을 제가 직접 가는 일은 제 자신조차 필연적으로 좀 몸으로 느껴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걸. 예. 근데 여기서 뭐 저도 의문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 네네. 하나는 뭐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는지 제 윗대에 분명 일본 사람과 무엇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직도 지댕형이라서 무서워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왜 태어나서 그 섬에 들어가셨을 때 저의 친할머니의 갑작스런 음사를 하시게 되고 할아버지께서는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5일째 되는 날 돌아가신 건지 49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왜 5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는 대체 그 손이람은 대체 뭘까? 제가 뭐 엑소시즘이나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뭐 악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게 있어서 정말 그 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 무섭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빗대어서 그 무당 할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복조리에 있던 것 대체 그러니까요. 무엇이었을까? 네, 의문적으로 남는 것들이 많네요. 네, 무당집에 제가 찾아가서 그 무당분들이 그런 말씀을 간혹 하셔요. 예. 몇 번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름을 3번 바꾸게 돼요. 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어요. 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태몽을 보실 때 하얀색 용이 저희 어머니한테 다가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갸우뚱했는데 마치 그 용이 엄마한테 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꿈에서. 그래서 그 뿔을 잡고 딱 탔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하늘에 승천하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오. 라는 느낌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머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그 왕자 같은 거에서 앉아 계셨대요. 네.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할머님과 할아버님께서 무조건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어서 이름에 하늘 천자를 넣게 돼요. 근데 이 무당 할머님은 맨 처음에는 이름에 그 한자가 들어간지 모르고 계셨다가 네. 저희 어머님한테 이 이름은 신을 능멸하겠다. 헐. 내가 신이 되겠다. 이런 뜻이래요. 예. 그래서 10대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반대인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 반대의 이름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지급의 이름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 하죠. 네. 와. 이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네. 또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네. 거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네. 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지도 놀랍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일단 손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이제 저희 시대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면 악신, 악귀 이렇게 네네. 부르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옛 어르신들은 그런 말보다는 손이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그 손 없는 날을 그쵸. 인사를, 근데 저는 그 네. 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손이라고 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악귀 악신보다도 사람을 해하는 악신 악귀를 뜻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할머니 친구 동생분과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를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고 곁에 두려고 혹은 제 생각인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네. 분명히 악감정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겠죠. 뭐, 네. 또 왔다고 했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는 주기가 있는데 그게 네. 뭔가 느낌상 그냥 새 생명이 네. 태어났을 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네 맞아요. 그 손이라는 존재는 타자님의 그 가족분들의 뭔가 대를 끊는 게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제 동생이 네. 네, 결혼을 하기 싫대요. 근데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고 싶대요. 근데 저가 실패를 한 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과예요, 제가. 약간 그런데 일단은 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보통 얘기가 아니라 역대급 진짜 레전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거대한 얘기를 1시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드디스크가 지금 용량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근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네네. 일들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시작일 뿐이잖아요, 타자님 이게. 네, 이야기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그냥 겪었던 타자님만의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좀 거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랜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무섭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아무리 과거여도 섬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섬이 어딘지 알거든요. 네, 이 섬이 어딘지 아는데 살면서 거기를 가볼 일이 있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가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섬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괜히 노출되어서 그 섬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고 이거는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점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